미국 대선이 끝난 지 3주가 지났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부정선거 의혹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법률팀은 6개 경합주에서 소송을 제기하는데 1심인 주 법원에서는 가급적 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 법원 판사들은 대부분 오바마 정부 시절에 임명됐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지 않으며 연방 대법원에서 승부를 건다는 입장입니다. 법률팀은 현재 토트랙 전략으로 진행하는데 줄리아니 변호사팀은 중복 집계, 유령 투표, 비감시원 투표, 발송일자 변경 등 전통적인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방향입니다. 또 하나는 시드니 파월 변호사가 진행하는 도미니언 시스템의 조작과 4개국의 개입, 최근 드러난 FBI와 CIA의 연관성까지 밝혀내는 겁니다. 전통적인 부정선거 사례는 이미 수만 종의 증거자료와 증인이 확보돼 있으며 공청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메모드급 증거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증인에 대한 공갈과 협박이 극심하며 모든 게 법정 판결로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비공개 전략으로 상대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법정에서 뒤집는다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팀의 소송은 각 주마다 별도로 싸워야 하는데 다음 6개 주를 고소했거나 고소할 상황입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이 6개 주를 제외한 상황에서 현재 직계표를 보면 트럼프는 232표, 바이든은 227표를 얻고 있습니다. 법률팀은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이 부정선거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표에서 36표를 추가해 268표를 얻기 때문에 트럼프가 승리하려면 나머지 4개 주에서 한 곳만 더 이기면 당선이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팀은 판사에게 이번 선거에서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주의 선거를 아예 무효화시켜 이 주들을 집계해서 제외시키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사기가 너무나 명백하므로 관련 주의 개표를 무효화해 기권시킨다는 의미이며 두 사람 다 과반수인 270표를 넘지 않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어느 후보도 270표를 얻지 못하면 미국 헌법은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의 투표는 한 의원이 한 표가 아니라 한 주에 한 표씩입니다. 현재 하원이 의석수는 약간 앞서지만 주별로는 공화당이 절반 이상인 26개 주를 장악하고 있어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여기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도 도미니언에 의한 개표 조작 사건을 조사한 100페이지 분량의 증거를 26일 조지아주 법원에 제출하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파월 변호사는 팀과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자개표 조작이 너무나 방대하고 엄중해 전통 부정선거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2018년 행정명령에 따르면 해외와 공모에 부정선거를 한 사람은 반역죄로 군사법정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군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파월 변호사가 이 분야를 전담하게 된 겁니다. 전자개표 조작에 대한 진상 규모가 드러날 경우 선거 결과뿐 아니라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후폭풍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미국 유권자의 약 40%가 도미니언 시스템을 통해 투표했는데 여기에는 대부분의 경합주가 포함됩니다. 이 시스템은 2006년 미국 총선에서부터 2016년 대선까지 최소 5만 7천 대의 기계를 배치하고 307개 카운티에 3,500만 시민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의 집계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누어 사이틀 이라는 해외 데이터 센터에서 집계를 한 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게 한 방식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했을까요? 사이틀이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 애초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11월 17일 유럽 나토 사령부의 소속의 미군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사이틀 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급습해 서버를 압수했습니다. 20일 기자회견에서 파월 변호사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파월 변호사는 이 서버에 4개국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4개 국가는 미국의 매우 적대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가 발견한 것은 세계적인 범죄 음모이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이며 우리는 빙산의 일각을 깨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월은 외국이 개입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범죄 혐의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약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반드시 전자 시스템에 의한 조작 의혹을 낱낱이 밝혀 범죄 가담자들을 뿌리째 뽑겠다는 의도입니다. 점점 드러나고 있는 CIA와 FBI가 이번 부정선거에 가담한 정황을 밝히는 것도 파월 변호사의 몫입니다. 라리 존슨 전 CIA 간부이자 국제 대테러 전문가는 CIA와 FBI가 이번 선거 쿠데타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서버 압수 사건은 1급 비밀 작전으로 CIA 국장과 FBI 국장도 모르게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기관이 도미니언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지만 모른 척한 사실에 몹시 붕괴하면서 의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두 사람을 매일 개최하는 정보 브리핑 참석에도 금지시켰습니다. 파월 변호사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20일 기자회견 당시 서버를 가져간 측이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까지 할 정도로 내부적으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파월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전 세계가 세계적으로 진행된 미국의 선거 쿠데타 상황을 지켜보게 될 것이며 비난 여론은 반트럼프 진영으로 쏠리게 될 전망입니다. 파월은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을 법원과 언론에 제공하며 승리에 유리한 분위기를 잡아나가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럴 경우 판결에도 영향을 미쳐 트럼프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